전쟁보다 더 끔찍한 재해들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500만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같은 시기 스페인 독감은 최소 1,7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5천만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직후에 벌어진 중국의 대약진 운동은 단 한 번의 포화 없이 5천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후자의 경우에는요. 질병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철저한 인재였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역사 코너에서는 역사 속의 대재앙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허증쇼 출발합니다. 허증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이승환의 10억 광년의 신호였습니다. 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변진영님. 코로나는 전 세계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걸 흔들어 놓고 마비시켰으니까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김은나님. 웅디 반가워요. 앞으로 또 그 어떤 전쟁보다 기후변화가 더 큰 피해를 줄 텐데요. 환경보호를 위해 작은 거라도 노력해보자고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빌 게이츠가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책을 내던데 시간 있으면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미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래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레인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역사 속의 대재앙들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0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역사 속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볼 생각입니다.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역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식 밀매상이죠. 아니면 지식 보부상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보부상으로 바꾼 거야? 각 방송에서 지식을 헐값에 넘기고 있으니까. 저는 지식의 시전상인. 뭐라고요? 시전상인. 시전. 정보 다 가지고 공공기관하고 결탁해가지고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죠. 아하. 지식의 이 시장 경제를 제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시황이 되어서. 자, 오늘 지난 3월 11일이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당시 이제 후쿠시마 지진의 여진이라고 알려져 있는. 네네. 그래도 굉장히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들이 잇따라서 그렇죠. 일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7이었다가 나중에 수정한 게 6.9가 됐으니까요. 예. 그 정도면 상당히 심한 수준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 94년도 LA 대지진 때 그 당시 이제 리히터 규모가 만들어진 이후에 서부에서 일어난 최악의 대지진이었거든요. 그게 몇이었어요? 네? 그게 몇이었어요? 6.9. 6.9가 이제 그 1994년 1월 17일인가? 그때 한번 일어나고 더욱 끔찍했던 게 뭐냐면 한 달 동안에 여진이 이제 애프터샥이 왔는데 여진 규모가 6 이상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도시가 박살이 났었죠. 그 한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처음에 딱 그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천장에 튕겼다가 바닥에 튕기고 퉁퉁퉁퉁퉁퉁. 건물은 멀쩡했어요? 그 제 바로 앞 건물 우리 아파트 앞 건물 아파트가 있었는데 3층짜리 목조 건물 이게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전 지진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썬킴 교수님 계시던 건물은 멀쩡했죠. 괜찮았어요. 제가 92년도에 LA 폭동 지진 다 살아남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마치 혼자 진압한 것처럼.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수산물 오염도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예전에는 이게 어떤 지역 어떤 국가에 한정된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제 국가를 넘어서고 지구적인 어떤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누군가의 머리만 맞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역사에서 이 재앙이라든지 재난이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기록에서. 오히려 과소평가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한반도 역사를 쭉 몇천 년 동안을 살펴봐도 정치나 아니면은 어떤 경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재난이라든지 재앙에 대해서는 그냥 이때 큰 재앙이 있었다. 물론 그게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끼친 사회적인 어떤 파괴력은 굉장히 클 텐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과소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된 거죠. 후쿠시마 얘기할 때도 참 그 발표를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겠지만 그 우럭인가 그 어류가 그 기준치가 넘는 그 방사능이 검출됐지 않습니까? 발표를 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걔만 거기 들어갔었다. 그 아이만. 그 아이만. 성정이 삐뚤어져서. 아유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솔직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발생한 오염수 요거 이제 태평양에 방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겠다까지는 그 발표한 걸 들었었는데 방출하고 있나요? 그 방출하겠다라는 솔직히 말해서 국제법상으로는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삼중수소가 문제거든요. 예. 그 삼중수소의 국제 그 스탠다드에 도달하진 않았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제법을 떠나가지고 윤리적인 문제죠군요. 어차피 돌고 돌아가지고 전 세계 돌아서 돌아올 것이 우리나라인데 그 참 어떻게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솔직히요. 우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해협이 오염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큰 일인데 어떻게 해도 이게 마무리가 될지 얘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계획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대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선신 교수님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게 특별한 건가요? 아니다. 우리 전염병 얘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덜 특별하게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작가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작가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자, 아까 이제 사실은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페인으로 볼 때는 약간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918년에 처음 발견된 거는 미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중부 지역에서 발견이 됐고 당시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끄트머리에 해당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이제 파병을 가게 되고 프랑스라든지 독일 쪽 특히 프랑스 쪽에서 그것이 이제 발병이 돼서 유럽 전체로 확산을 하게 된 게 1918년 한 여름쯤으로 보여집니다. 6월에서 7월 정도.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그 영향을 끼치게 됐을 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보도 통제를 하는데 보도 통제가 있었죠. 스페인만 보도 통제를 안 한 때문에 왜냐하면 참전을 안 했으니까 스페인.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페인에서 그 독감에 대한 소식이 퍼지게 되면서 이른바 스페인 독감 실제로 우리나라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서바나 독감이라고. 서바나 독감. 네, 왜냐하면 스페인을 이제 한자로 서바나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바나 독감이라고 이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독감이 그냥 우리나라가 넉놓고 다른 나라에 있었던 세계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한반도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제 일본군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유럽 쪽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또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당시 이제 개통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시베리아하고 만주 쪽으로 이제 아마 그 코로나 독감이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1918년이 무오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던 표현은 무오년 독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한반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의 처음으로 이제 파악했던 거는 물론 조선총독부가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데 연구자로서 제일 먼저 파악했던 사람은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스코필드 박사가. 스코필드 박사?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스코필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죠. 캐나다인으로서. 근데 그분이 원래 의사였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논문 주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에서 11월경에 평안도 쪽에 이제 이게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당시 조선총독부 역시 자신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위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게 벌써 1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위생관념은 균에는 적절했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옮기거나 물로 옮기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한데 공기로 옮기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 상황이 없었던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대처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독감이 쭉쭉쭉 퍼져나가는데 다만 이제 하나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른바 건병호구라는 게 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병이 들었는지 이 상황은 어떤지를 체크를 한 거를 조선총독부가 모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뜻밖의 우리가 이제 1918년부터 19년 사이에 전염병의 어떤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병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1단위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치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는데 그 기록이 보면은 대략 그 755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아이고. 그 당시 전 인구가 한 1,700만 명 정도였으니까 한 40% 넘게 감염이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조선 총독부가 파악했던 사망자만 1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유럽에서 일어났던 코로나19의 상황하고 연결해 보면은 아 이걸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보통 이제 3.1운동 1919년 3.1운동 때 그 일제 탄압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독립지사들을 박은식 선생의 독립운동 지열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간 좀 과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그렇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한 대략 한 7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 어떤 그 굉장히 가혹한 탄압에 7천 명이 죽었는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8년부터 19년 사이에 14만 명, 20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물론 일제에 저항했던 어떤 많은 활동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겠지만 그 당시 사람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무오년 독감이 가지고 있었던 파괴력은 어마어마했을 거고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1919년에 민심이 흉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독감이 퍼지게 되면서 특히 총독부가 자신들은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어떤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떤 저항에 어떤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제가 표현을 정말 그 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진보 이 역사계에서는 이제 그 타이틀을 바꾸자. 스페인 독감이란 것도 스페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냐 그래서 1918 독감으로 부르자. 1918 독감. 라고 하고 또 남북전쟁 같은 경우에도 왜 남북전쟁이냐. 그렇죠. 영어로도 시빌 워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전이지. 내전으로 하자. 그리고 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뭐 발견이냐. 콜럼버스의 어쩌다가 표류다. 표류잖아요. 인도 가르다가 산살바도르에 도착하는 거니까. 뭐 인도라고 붙여놨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최근 업데이트된 거에 따르면은 미국이라고 확정 지을 수도 없고 스페인 독감 최초 발현지가 미국 아니면 영국 아니면 중국 셋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확산이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1차 대전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전해 가지고 1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다고 알고 계시는데 맞긴 맞지만 그러니까 최초 발현 환자를 찾는 거지. 기록상. 그렇지. 그건 참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아니면 영국 아니면 중국 세 가지로 좁혀지긴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는 지금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의 참전이 늦어진 이유가 거의 그 1918년 막바지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국내에 이미 퍼져 있던 1918 독감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뭐 조선에도 심각하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게 마스크가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마스크가 없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문 사파등 같은 걸 보더라도 마스크가 당시에도 이 유럽에도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이거를 끼지 않으려는 시민과 그거를 때려잡으려는 순경 이런 모습을 그려낸 사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스페인 독감이 이제 1918 독감이 미국 내에 퍼졌을 때 이게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 번졌거든요. 그때 기록 사진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시 조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마스크 착용한 사진이 있어요. 네, 사파를 보면 이제 천으로 만들었지만 마스크를 쓴 게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일제 시대에도 아니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말고 유럽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지금 이제 유럽 사람들이 우리는 마스크 쓰는 문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도 사실은 100년 전 역사만 보면은 자기네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됐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의 무지를 드러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쳤고 사실은 이게 18년 가을에 이제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20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백범일제 보면은 김구 선생이 딱 두 번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한 번은 수술 때문에 입원했고 한 번은 서바나 독감으로 입원을 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웅디께서 그 중국의 대약진 운동 잠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이 현재 기네스북에 현재 기록돼 있는
최악의 기근 대기근으로 남아 있는 게 기록상으로 4천만에서 5천만 명이 맞습니다. 중국에서 굶어 죽었어요.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전부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요. 1958년부터 62년까지 딱 4년 동안 1년에 1,000만 명씩 죽은 거예요. 대학생 기근 얘기는 우리 2부에서 할 겁니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왜 저래? 아니 근데 스페인 독감 이것도 뭐 이제 1918 독감 예. 이것 같은 경우에도 1차 세계대전 전사자 수만큼 죽었어요. 그렇죠. 더 많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연구가 계속해서 대면될수록 감염자의 숫자, 희생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당시는 그게 왜 걸렸는지를 몰랐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독감으로 봐야 된다. 당시 이제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같은 경우 보면은 예. 이 병을 걸린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허. 기록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걸리면 한 집안 전체가 걸린다. 그다음에 굉장히 아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폐렴으로 그 증상이 비슷한데? 확산이 돼서 하긴 호흡기 결국은 질환이니까. 생명을 잃게 된다. 예. 그런데 이게 동네로 퍼지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기록들이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일대로 쭉쭉쭉쭉 기사가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9월, 10월, 11월, 1월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독감을 그냥 모르고 당한 거죠. 아하. 모르고 당하니까 이 상황이 넘어갔던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19년 초에 어떤 혁명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으로 큰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 때 이제 일제라는 어떤 대항체에 대해서 당신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뭐 일선 동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차별은 더 커졌고 더 살기 한게 어려워졌고. 뭐이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일본 내에서도 근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 완전히 그냥. 네. 아하.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었던 스페인 독감.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이게 앞으로 어떤 그 전파 양상을 이게 드러낼 것이며 네.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이걸 막아낼 것이냐 이런 거를 따지면서 학자들이 스페인 독감의 감염 경로와 그렇죠. 그 추이를 많이 참고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스페인 독감이 딱 그 완전 종식되는데 딱 3년 반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입을 해봤을 때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솔직히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한 1년 반 된 건가요? 그렇죠. 1년 조금 이제 좀 넘어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2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대재앙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것이 핵분열하면서 발생하는 방사선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소의 주 원료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자 번호 92번이고요. 원소 기호는 U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쉽다. 이거 들으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말 읽기 할 때 예. 요걸 앞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서 끝나요. 끝납니다. 끝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 자, 1번 우라늄, 2번 우라질. 이 둘 중에 끝말잇기의 끝판왕.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스터빅의 와일드 월드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역사 속 대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히스토리 월드. 1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고요. 2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가게 될지 히스토리 월드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팟캐스트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썬킹 교수님. 네, 지금 그 우라늄이 정답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네. 만약 정답이란 가정하에 예. 그거로 이제 끝말 읽기 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국어사전 보니까 뇽창이라고 있네요. 뇽창? 알루미늄 사시의 북한 말이라고 하네요.
북한 말이잖아요. 탄어잖아요. 국가보안부로 잡혀가요. 들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그 일부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중국의 대약진 운동, 그 중국 건국한 다음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다음에 예. 몇 가지 정말 정책 미스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야, 대약진 운동을 정책 미스라고 표현하는 거는 지상파니까 여기 팟캐스트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정책 미스라고, 그러니까 큰 정책 미스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큰 재해 가운데 이게 그래도 1, 2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건 인재예요, 인재.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일단 그게 시작은 좋았어요. 취지는 일단 1950년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정말 거덜났거든요. 그렇죠. 중일 전쟁이랑 또 무슨 그 국공 내전 때문에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 돼가지고 일단 신생국 중국의 그 지도자 모택동 마오쩌둥이 의 제일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는 뭐냐면 인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렇다. 그래서 대약진 운동이라고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단 미스들이 난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국과 미국의 철강 생산을 우리가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우리도 그 큰 대형 제철소가 없었거든요, 중국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영국과 미국의 철강 생산을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집집마다 아궁이로 철강을 생산하자. 그러니까 이제 마을마다 그래서 그 토 뭐였죠? 그 이름이 토 머식인데 토분. 마을마다 조그마한 용광로를 만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철강을 생산하자. 그게 되나요, 그게?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정책적 타격을 받고 있던 마오쩌둥에게 결정타가 내려진 게 뭐냐면 1958년 여름쯤에 마오쩌둥이 스촨성에 그 순시를 갔어요. 아하. 갔는데 거기도 다 백성들이 인민들 굶어 죽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때 마오쩌둥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짹짹짹 참새가 들어왔는데 딱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참새가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벼 나달들을 먹고 쪼아먹고 있어요. 예. 인민들이 먹어야 될 벼 나달을 곡식을 참새들이 먹고 있다. 정말 나쁜 새다. 이 한마디 해가지고 저 새는 나쁜 새다. 저 새는 나쁜 새다.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발표 뒤집힌 거예요. 참새 잡자. 하루 종일 참새를 잡았더라고요. 이게 대군사 작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1958년 4월 19일 우리의 4.19가 똑같아가지고 4월 19일 새벽 5시 일단 수도 베이징에 시작됐거든요. 5시 땅 되자마자 전 베이징에서 일단 어떤 그 과학적 근거가 나왔냐면 참새를 잡기 위해서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예. 참새가 한번 비행을 해가지고 이륙을 해가지고 최대 활공 시간이 2시간이래요. 2시간이 지나면 얘가 지쳐 떨어진대. 그래서 2시간 동안 비행하게 만든 다음에 떨어지면 잡자. 하늘에 있는 거 잡기 힘드니까. 일단 착지를 못하게 시키자 해가지고 4월 19일 새벽 5시 딱 되자마자 전 베이징 인민들이 폭죽 터뜨리고 꽹가리 치고 노래 부르고 하루 왼종일 그러니까 참새들이 일단 이 땅을 뜬 다음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날다가 한 2시간대 지나면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그때 새총으로 잡고 총으로 잡고 배가 고프잖아요. 참새가 먹을 만한 건 다 독을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 4월 19일 하루에만 그 베이징에서 죽은 참새만 35만 마리예요. 이거로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전 대륙에 그렇다. 우리 마오쩌둥 주석께서 참새를 잡으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잡자 해가지고 1958년부터 1962년까지 4년 동안 중국 전 대륙에서 죽은 참새가 20억 마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참새만 잡는 그 운동이 아니었어요. 제사회 운동이라고 제사회 운동이라고 해서 그렇죠. 모기, 쥐, 파리 그다음 참새. 그래가지고 또는 또 타마작 운동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 참새가 중국말로 마작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임도 마작인 이유가 참새 소리 같이 들린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 안 잡고 참새만 잡다 보니까 큰일이 난 거죠 이게요. 왜냐하면 참새가 먹는 이 먹이 천적 이 뭐냐면 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메뚜기라고 하죠. 예. 메뚜기들이 갑자기 천적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뭐 박광일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중국 역대 왕조들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메뚜기가 많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맞아요. 대표적인 게 그 당나라 말의 그 황소의 난 왜 이 황소 말고 이런 게 황소가 왜 이래요? 어떤 황소를 보신 거예요?
사람 황소, 소금 장소, 미노타우로스, 왕선지와 짝짝꿍. 예예. 황소의 난이 많은 분들이 이제 소금 밀매업에 무슨 전매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그게 당 휘종 때였는데 그때 대기근이 들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지금의 그 라오스 지역이죠. 중국 서부에서 몰려온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였. 그러니까 메뚜기 때문에 당나라가 망한 거예요. 참새가 없어지니까 메뚜기가 내 세상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그 참새를 천적으로 여기는 해충들이 많은데 제사의 운동이 다른 새 가지는 해충이 맞는데 하필 그 참새가 추수 기간에 곡식을 쪼아 먹는 건 맞아요. 맞아. 상당히 많이 쪼아 먹어. 그게 맞는데 참새가 없어지면은 그 곡식보다 더 많이 잡아먹는 해충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중국어로 이 메뚜기가 황이라고 하는데 예. 그 파자해 보면은 곤충이랑 황제가 붙어 있어요. 붙어가지고 이 황자인데 그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곤충의 황제다. 제일 크니까. 중국 메뚜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메뚜기는 요만하잖아요. 옛날에 반찬은 그 초등학교 때. 근데 중국 메뚜기는 손바닥만 해요 이게요. 아 거짓말. 내가 참 여보시오. 이번에 작년이었군요. 예. 작년에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힌 게 뭐냐면 메뚜기 떼가 다시 한번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서남 쪽으로 이제 침공을 한 거예요. 4천억 마리가 똑같이 밀려왔대요. 그럼 오리부대 준비한다고. 그래서 오리부대 특수부대 10만 마리를 오리부대 10만 마리를 투입을 한 거예요. 중국 정부가. 진짜 귀엽다. 예? 진짜 귀여워. 근데 오리부대가 빡빡 도나드더니 예. 먹다가 배가 불러서 다 못 먹는 거죠. 4천억 마리인데. 아, 그게 중국 정부에서 푸른 거예요? 네. 특수부대라니까요. 중국 정부 공식. 적군이네. 뭐라고요? 레드아미. 어쨌든 예. 그 황소의 난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역대 왕조가 이제 메뚜기 때문에 다 망했는데 맞아요. 이 메뚜기 떼들이 곡식을 다 갉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은 거죠. 지금 마오쩌둥도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했나? 그래서 옆에 있던 참모들이 지금이라도 실수 인정하고 참새 그만 잡으라고 얘기해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용광로 사건 등등등으로 정치적 타격이 벌써 예상이 있잖아요. 이미 있죠. 여기서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때 그 당시에 총리가 저온라이인데 네. 저온라이가 이건 사실 이거 애초부터 자기는 반대했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더 하면은 진짜 중국 망한다. 이래서 양심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잘릴 뻔했죠. 거의 숙청당할 뻔했죠. 팽덕회라는 사람은 잘렸어요 또 진짜. 맞아요. 그렇죠.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점점 그러니까 지방을 가면은 울음소리가 안 들렸대요. 왜냐하면 곡할 기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1년에 1,000만 명씩 사망을 해가지고 지금 기네스북에 등록된 게 총 4천에서 5천만 명이 아사했다. 5천만 명. 예, 굶어 죽은 사람 수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대약진 운동이 얼마나 웃기는 건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웃긴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네요.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요 당시에 이제 소련도 그렇고. 아니 소련 얘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들 중화공업을 이제 육성을 해야 된다. 공업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소련 같은 경우는 스탈린이 중국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소련이 이게 스탈린 죽고 나서 허르시초프 집권하면서 허르시초프는 우리는 미국을 따라잡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 대통령이 우리는 그러면 영국을 따라잡겠다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대약진 운동인 거고. 후르쇼프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메뚜기 20억 마리를 죽였잖아요. 예. 20억 마리. 근데 메뚜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참새를 죽였잖아요. 20억 마리. 죽였죠.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이제 활기를 치는데 참새를 어디서 구해야 돼. 근데 씨가 말랐잖아요. 그래서 모택동이 후르시초프한테 비밀 제안을 해요. 참새 좀 빌려달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20만 마리를 몰래 수입을 해와요. 소련에서. 근데 20억 마리가 죽었는데 20만 마리 소련제 참새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단 말도 안 통하고 이거 되겠나. KGB 참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의도는 좋았지만 대약진 운동 인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국민들 5천만 명을 굶어 죽인 대참사였고. 저는 이게 이론을 실제 너무 억지로 대입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스탈린 같은 경우는 사실 농민을 적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은 기본적으로 이게 작은 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공업화 전략을 썼는데 마오 같은 경우는 마오이즘 중심이 중국은 농민이 중심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운동의 시작은 농민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업화도 뭘로 시작해야 된다? 농민 스스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에서 아까 우리 철 녹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농민들이 마을에 마련된 용광로를 통해 가지고 철을 만들라는 거야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실적을 올려야 돼. 그 마을에서 만든 용광로에서 나온 그 철과 그 당시 나왔던 그 대세였던 미국의 US 스틸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경쟁이 돼? 그 거기 농촌에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재련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결국 똥철이었던 거고 실제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똥철. 그 당시 마오쩌둥이 지식인을 굉장히 혐오했기 때문에 수많은 수의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 철강 산업에 같이 뛰어들었는데 당연히 좋은 품질의 철이 나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멀쩡히 잘 굴러가던 철기 농기구들을 녹여가지고 그게 또 정말 그 말씀 잘하신 게 하방 운동이라고 해요. 하방.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뭐 청년이든지 지식인들, 대학생들을 농촌으로 강제로 투입해가지고 니들이 계몽시켜라. 그래서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던 그 대학생들이 자기는 좀 아는 거지.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녹이면 좋은 철강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똥철만. 아, 절대 나올 리가 나올 없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 철이 만든 게 왜 이래? 당신 농민의 그 어떤 사상이 정신 투철하잖아. 투철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니 겁이 나서 기존에 멀쩡히 잘 굴러가던 농기구를 녹여서 가지고 악순환이 되니까 농촌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바로 또 연결되는 게 다음 시간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문화혁명이 또 일어나면서 이게 인류의 역사상 발생한 가장 끔찍한 초유의 재난 가운데 1, 2위를 다투다면 1위를 문화대혁명으로 꼽으면 2위는 대학제운동이고 혹시 나중에 대학제운동이 1위면 2위가 문화대혁명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대학제운동이랑 문화대혁명이랑.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재가 예. 단 1도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화공정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돌아볼 그 당위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게 되게 풍부하면은 남의 거에 잘 눈이 원래 안 가. 이게. 그리고 우리 거에 대한 자신감이 워낙 세니까. 근데 왜 유독 문화에 대해서 자꾸 저거 원래 우리 거야 저거 원래 우리 거야라는 말 왜 하겠어. 남아있는 문화가 없어요 지금 중국의 문화재가. 그러니까 일단은 1949년도에 장개석이 대부분의 이제 중국 국보를 다 이제 배실해 가지고 타이페이로 갔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것들 그거를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의 문화 대혁명 때 다 박살났다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문화대혁명의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제운동 이야기도 아무튼 대학제운동의 결과로 모택동 그러니까 그 마오쩌둥은 실각을 했죠. 이 선으로 물러났죠. 예. 참새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대혁명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네네. 우리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네네.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전염병 이외에 또 다른 재앙.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최악의 재앙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요. 호환? 호환 마마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호환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영조 때 기록에 따르면 삼남 지역에서 이번에 호랑이로 죽은 사람이 300명이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그렇다는 얘기는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는 세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사람이 저기 산으로 가서 일하러 갔다가 사라지면 그냥 무덤 만듭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호환이고 마마는 이제 천연두니까 뭐 그거는 뭐 천연두는 조선의 왕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천연두 그런 거였죠.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 조선시대? 예, 1670년부터 71년이 경술년하고 신해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경신년. 그러니까 이제 간지로 경신년은 1680년이니까 요거랑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경술년과 신해년이 이른바 소빙기입니다. 전 지구의 온도가 1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1도가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그 해 시작할 때부터 1670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기후가 불안정합니다. 예를 들어 3월 달에 눈이 오고요. 4월, 5월에는 우박이 내리고 그래서 이제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은 내리고 비가 안 오니까 가문 거죠. 그런데 7월, 8월에는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이런 방식이 2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근으로 연결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염병이 도래하고 또 전염병이 도래하니까 또 그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하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다 연결돼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심지어는 이때 이제 농사지을 소들이 또 전멸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현종 13년 14년인데요. 이때가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조선 미중위의 사건 1592년부터 98년까지 7년 전쟁에 100만 명 정도가
사라지거나 실종됐다. 그거를 복구하는데 100년이 걸렸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신년 1670년부터 71년 그 경술년하고 신해년 이 2년 사이에 예. 지금 호적 등을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는 한 40만 명이 죽었나? 40만 명? 이렇게 기록이 나왔는데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은 140만 명 정도. 어이구. 그 당시 조선 인구 대비해서는 엄청난 숫자죠. 한 15% 정도. 와. 가 죽은 겁니다. 이게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그 죽은 사람 옆에는 살아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그 방송에서 이제 그 좀비가 등장하는 조선시대 역사. 예, 뭐 그런 거 많죠. 예, 그 역사가 사실은 이때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너무나 힘이 드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버립니다. 아하. 이건 굉장히 양반이에요. 아. 그래서 아이를 어디서 버렸다 어디에 버렸다 심지어는 아이가 쫓아오지 못하게 나무에 묶어놓고 도망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아이를 먹이려고 하면은 우리도 죽으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죽은 아이를 이제 인육을 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배경이 됐던 것이 그 드라마 킹덤이 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그런 하네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이 조선 전체를 강타를 했던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인이 단순하게 그냥 1도가 떨어졌어요. 지구 온도가. 그냥 1도 떨어진 것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계속 벌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소빙기라 그래서 그게 한 1년 있다가 1년 있다 2년 있다 지나가고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 한 1년 있다 2년 있다 지나가서 사실은 1670년 즈음에 전 세계적으로 한 2, 3년씩 전부 다 나라들이 이런 어떤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느꼈던 어떤 그런 어떤 고통스러움을 현대가 아무리 여러 가지 면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경신대기근은 조선 역사에서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재앙과 재난 그리고 그 원인 그것이 끼친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양반들은 그러니까 그 어떤 구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구휼을 했는데 이쯤 되면은 모든 국가의 그 창고를 다 풀고 그다음에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금 모든 것들을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피해자는 더 늘어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이때 이제 말 못하는 백성들이 주로 많이 죽어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당시의 상황들은 굉장히 심각했다.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사망 및 실종자가 100만 명으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기에 140만 명이 죽었다. 그렇죠. 그것도 굶어 죽었어요. 칼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게 굶어 죽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 어떤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역사를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연재해 또는 어떤 그것이 끼친 영향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릴 때 지금 월가의 어떤 그 금융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벌어진 사회 문제보다 좀 이 코로나가 더 큰 우리에게 생활에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때에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압박을 했을 거다라고 본다면 그걸 감안해서 상대의 역사를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제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 주지훈 씨가 나온 그 킹덤이 해외에서 크게 히트를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존 닷컴 이런 데서 가시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킹덤이 킹이고 가시 또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쓰면 우리가 좀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쳤는데 그걸 보고 질투를 느낀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저 간 우리 것이다. 그게 다 이제 문화 대혁명, 그게 다 문화 대혁명의 결과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문화 대혁명을 한번 제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이야기 오늘 재밌었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주 원료인 이것은 바로 1번 우라늄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히스토리월드 오늘 역사 속 대재앙에 대해서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박가을 작가, 서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주행의 원조, 만화 주제곡의 선설, 노래 타타타, 은하철도 999 누가 떠오르시나요? 김국한 선생님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생생한 라이브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김국한님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박혜원의 그대 없이 그대와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